그가 도착했을 때 경감은 아직 와 있지 않았다. 그랑이 층계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문을 열어놓은 채 우선 들어가서 기다리기를 결정했다. 이 시청 직원은 매우 소박한 가구가 딸린 방 2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2억 원의 사전이 꽂혀있는 책장과 칠판 하나뿐이었고 그 위에는 꽃이 핀 오솔길이라는 글이 반쯤은 지워졌으나 알아볼 수 있게 쓰여져 있었다. 그랑의 말에 의하면 코타르는 밤을 잘 보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골치가 아프다며 아무 반응도 나타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랑은 피곤하고 신경이 달뜬 것처럼 보였고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가 책상 위에 있는 사본이 가득 찬 두꺼운 서류체를 펼쳤다 덮었다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에게 자기는 코타르를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 재산이 좀 있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코타르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였다. 그들의 관계는 오랫동안 계단 같은 데서 인사나 나누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다. 저는 그 사람과 단지 2번 얘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층계참에서 집으로 가져오던 분필통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붉은 분필, 푸른 분필 등이 들어 있었지요. 그때 코타르가 층계참으로 나와서 줍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는 내게 왜 여러 가지 색깔이 필요하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랑은 라틴어 공부를 좀 해볼까 한다고 얘기해 주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 이후로 그의 라틴어 지식은 거의 잊혀졌다는 것이었다. 그는 의사에게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사람들이 프랑스어의 뜻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선 라틴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더군요. 그래서 그는 흑판에 라틴어 단어들을 써놓고 동사의 변화와 활용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은 푸른색 분필로,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붉은색 분필로 자꾸 써보았다는 것이다. 코타르가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흥미가 있는지 저한테 붉은 분필 하나를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좀 의아해하면서도 어쨌든 정말 그 분필을 그런 목적에 쓸 줄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리웨는 2번째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물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감이 서기와 함께 도착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랑의 진술을 듣고 싶어 했다. 의사는 그랑이 코타르에 대해 얘기하면서 계속 그를 절망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 유의했다. 그랑은 어떤 때는 숙명적인 결심이라는 표현까지도 썼다. 그들이 코타르의 자살 동기에 대해 토의할 때도 그랑은 어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했다. 마침내 내적인 슬픔이라는 말로 결론이 내려졌다. 경감은 코타르의 태도 가운데 그랑이 그의 결심이라고 부른 데 대해 예측할 수 있었던 점이라도 뭐 없었냐고 물었다. 어제 나를 찾아와서는 성냥을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성냥을 통째로 주었지요. 그러니까 그는 이웃 사이에 운운하며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내 성냥통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말했지요. 그랑이 대답했다. 경감은 그랑에게 코타르한테 뭐 이상한 점이라도 보이지 않았냐고 질문했다. 이상하게 보였던 점은 말을 걸고 싶어 했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전 저의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랑은 리웨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당한 태도로 덧붙였다. 개인적인 일이지요. 아무튼 경감은 환자를 보고 싶어 했다. 그러나 리웨는 코타르가 이 방문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리웨가 코타르의 방에 들어가자 그는 희끄무레한 플란넬 잠옷만을 걸치고 침대에서 일어나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어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경찰이 왔군요. 그렇죠. 그렇소. 리웨가 말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형식적으로 서너 마디 물어보는 거니까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코타르는 그런 건 아무 필요도 없고 자기는 경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리웨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나 역시 경찰을 좋아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들의 질문에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대답한다는 거죠. 단 한 번에 끝내려는 말이에요. 코타르는 잠자코 있었다. 리웨는 문을 향하여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 자그마한 남자는 다시 리에를 불렀고 그가 침대 곁으로 가자 덥석 손을 잡는 것이었다. 환자들, 그것도 목을 메어 죽으려 했던 사람을 건드리진 않겠죠? 의사 선생님. 리에는 잠시 그를 쳐다보았고 이윽고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으며 자기는 어디까지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와 있는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코타르는 조금 암신드는 듯 했다. 그리고 리에는 경감을 들어오도록 했다. 그는 코타르에게 그랑의 증언을 읽어준 뒤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코타르는 서장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슬픔 때문에 그랬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다. 경감은 다시 그런 행동을 할 거냐고 윽박질렀다. 코타르는 흥분해서 다시 그러지 않겠으며 자기는 단지 사람들이 가만 놔두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대답했다. 지금 남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오. 경감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리에가 눈짓을 하자 경감은 그 정도로 그쳤다. 당신도 잘 알 거요. 경감은 방에서 나오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잖아도 그 열병에 대한 이야기가 떠돈 이후론 다른 할 일이 참 많아서. 그는 의사에게 사태가 심각하냐고 물었고 리에는 자기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건 순전히 날씨 탓입니다. 경감이 결론을 내렸다.